트럼프 추방작전에서는 시민권 자녀가 있어도 불법 체류자나 불법 난민 일가족 전체를 추방하게 되며 불법 고용주도 처벌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8천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 대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 가구의 비율이 4.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부터 급증했던 미국 대도시들의 살인율이 올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현재 1,00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추방작전에서는 시민권 자녀가 있어도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일가족 전체를 추방하게 되며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까지 처벌할 것으로 추방사령관 역할을 담당할 톰 호먼 국경총수가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려는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전례 없이 가차없는 강경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ecause we have no choice. 첫째, 불법 이민 가정 중에서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이면 가족 이별시키지 않고 일가족 전체를 추방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톰 호만 보더차러 국경총수는 최근 CBS 뉴스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체류 신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가족들을 이별시키지 않고도 추방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론 있다며 일가족 전체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s there a way to carry out mass deportation without separating families? Of course there is. Families can be deported together.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어도 단속되는 불법 이민 부모들은 추방에 넘겨지고 이때에 자녀만 남겨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추방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가운데 80%나 10년 이상 장기 체류온 사람들이고 특히 부모들이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만 해도 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들은 21세를 넘어야 불법 체류 부모들을 구제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는 초청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가서 지내다가 21세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를 어떻게 추방하느냐는 논란과 소송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터 급수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한 이민 단속은 재개하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일터에 대한 단속은 불법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값싸게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해 경쟁을 해치는 업주들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use the term raids, but you're probably talking about worksite enforcement operations, which this administration pretty much stopped. Enforcement operations just not about people who's working illegally in the country and companies that hire them that's going to undercut their competition that has U.S. citizen employees.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 명은 취업하고 있는 불법 노동자들이고 농장과 건설 현장에는 각 10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 전체 해당 업종의 인력에서 13 내지 14%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그로서리, 대형 소매점, 청소와 조경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들은 전체 불법 노동자들 중에 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형 추방작전이 개시됐다는 소식만으로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거 잠적하고 또는 체포당하게 돼 3D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란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불법 노동자들의 의존해온 고용주, 업주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경제 손실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 노동자 한 명당 $375, 최대 $1,600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 시에는 고의 불법 고용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인당 $3,000까지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초대형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 인사들은 국경 비상사태 선포로 동원되는 미군이나 국가방위군들은 직접 체포나 국내 이민 단속에 나서는 게 아니라 체포된 불법 체류자 일시 수용과 추방 수송, 국경 감시 등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택 기자입니다. 47대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미국 사상 최대 추방작전을 수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동원을 처음으로 공개 확인했습니다. We must use any and all resources needed to stop the invasion, including moving thousands of troops currently stationed overseas.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규모 추방작전에 군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열흘 전 측근의 포스팅을 재포스팅하며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작전에 미군이나 국가방위군의 병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국경 또는 이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내용은 이미 보도됐으나 본인이 직접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작전에 미군 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 인사들은 미국 내 길거리에서 미군들이 활보하고 이웃집을 수색하며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안에서 현역 미군들은 물론 방위군 병력을 이민 단속에 동원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자국민에게 미군들이 총을 겨누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동원되는 미군들이나 국가 방위군들은 철저히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단속 요원 6,000명이 앞장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찰의 합동작전으로 불법 이민자 중에 형사 범죄자들부터 최우선 타겟으로 체포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는 형사 범죄자들과 함께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도 우선 체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일터급습, 직장 이민 단속 작전도 재개됩니다. 이 작전으로 체포되는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일시 수용할 구치시설이나 쉘터들을 미군 부대 안에 텐트촌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는 지원 역할을 미군들이나 방위군들이 맡게 됩니다. 신속 추방 절차를 밟아 수일 내에 출신국으로 추방하는데 필요시 군 수송기와 민간 전세 수송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불법 이민자 한 명을 추적 체포 구금 추방하는데 $11,000가 드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임기 첫 해 한 해 동안 100만 명을 추적 체포해 추방하는 데에는 $8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과 같이 국가방위군들이 텍사스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국경 지역에 배치돼 격오지 감시작전으로 국경 순찰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일주일 동안 8천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게 돼 기록적인 대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여행객 7,986만 명은 지난해보다 2.1%, 170만 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모이거나 여행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8천만 명의 대이동과 감사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틀 전인 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연휴 여행객들을 예측해 본 결과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일주일 동안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설 것으로 답한 미국민들은 7,986만 명으로 AAA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818만 명보다 2.1%, 170만 명이 늘어나 신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90%에 가까운 7,174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들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3%인 584만 명은 항공기 여행객들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573만 명보다 11만 명, 2.2%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나 버스, 선박 등 기타는 2.85%인 20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수단 연휴 여행객들은 숫자로는 가장 적지만 작년에 비해 증가율은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90%에 가까운 자동차 여행객들은 올해에는 휘발유 값이 소폭 내려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19일 현재 보통 무연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3달러 6센트로 AAA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2센트, 1년 전보다는 25센트 내린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의 기록적인 대이동은 올 연말 대목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진정됐고 기준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어 미국민들의 불경기 우려가 사라지고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대선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높아져 미국민들의 연말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의 총 소매 매출은 9,795억 달러에서 9,89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5% 내지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민 가구의 비율이 4.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60만 가구가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편부모 가정,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에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가구 중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가구의 비율은 현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소수민족은 여전히 백인 가구에 비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가구의 은행 계좌가 없는 비율은 백인 가구보다 몇 배나 더 높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560만 가구가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5가구 중 한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FDIC가 2009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국가가 회복하던 2011년에 8.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한편 모바일 뱅킹 이용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가구의 절반가량이 모바일 뱅킹을 주요 계좌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직접 은행을 이용하는 가구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고령층 가구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FDIC는 보도자료에서 이 조사는 소수자, 저소득층,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은행 시스템 접근성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의 은행 계좌가 없는 비율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백인 가구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가구는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6.9%에서 12.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히스패닉 가구는 약간 증가하여 9.5%가 되었습니다. 흑인 가구의 은행 계좌가 없는 비율은 10.6%로 떨어졌습니다. 백인 가구의 1.9%만이 은행 계좌가 없는데 이 역시 2021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저소득 가구,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 장애가 있는 취업 가능 연령 가구, 월별 소득이 크게 변동하는 가구, 한부모 가구에서 더 높았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2021년부터 급증했던 미국 내 대도시들의 살인율이 올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많게는 40%, 적게는 10%까지 줄어들며 살인 범죄율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범람했던 범죄의 물결이 올해 들어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2024년 첫 9개월 동안 주요 미국 도시들에서 살인 사건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팬데믹 중 폭력 범죄가 급증했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주요 도시경찰협회 MCCA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2023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급증했으나 법 집행기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고 더 체계적인 기록 보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범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플로리다주 잭슨빌 등 일부 도시에서는 살인사건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엘파소, 뉴올리언스, 플로리다주 올랜도, 솔트레이크시티, 워싱턴 DC의 국경 도시인 클리블랜드는 살인사건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베네수엘라 이민자 갱단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지적했던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살인율이 1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자주 언급되는 피닉스에서도 올해 첫 9개월 동안 살인사건이 2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도시 경찰서장협회 MCCA의 분기별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1년 후에 발표되는 FBI의 연간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추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